사실 동호인 서비스는 거의 뭐 90% 이상 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불규칙하게 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폴트가 아닙니다. 입김만 불어도 하지 말라고 해요. 입김도 못 불어요. 교체하라고 합니다. 입김만 불어도. 영구히 금지된 기술이 됐습니다. 이름 부르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카드를 줬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원더플레이 구독자 여러분. 베가스터디 1타 강사 김현엽 심판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더플레이 구독자 여러분. 최다 출연, 제가 최다 출연했던 우영호 심판입니다. 오늘 같이 얘기할 내용들은 새롭게 변경된 서비스 규정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 실험적으로 도입한 15점제 3게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이렇게 양구에서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콕 집어 말하자면 나오고 나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체육관 가면은 원더플레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염색하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감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염색했습니다. 커트도. 지금은 뭐 배드민턴 클럽을 다니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알아보시는 분이 없는데, 그 댓글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 군에서 제가 소대장 때 소대원이었던 사람들, 뭐 중대장 때 중대원이었던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그 영상을 보고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되게 반가웠었는데, 그 이벤트 당첨되신 분도 그 중대원이었던 분도 공교롭게도 소대원 분이 그 친구가 이벤트 당첨. 제가 소대장 때 처음 오사단에서 전방에서 소대장을 할 때 본부 분대장이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재수 씨가 원더걸스 해림이에요. 네. 아무튼 그 친구가 당첨이 돼가지고 이게 뭐 짜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친구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댓글도 잘 써서 난 됐나 보다,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랜덤이라고 하니까 정말 운연. 공정하게, 네. 정말 공정하게. 경기 시작 45분 전에는 이제 심판 브리핑을 해서 그날 이제 오늘 경기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점, 전날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서로 다 같이 토론을 하고, 경기 들어가기 전에 코트 점검을 해서 네트 높이 같은 것도 다시 다 확인해보고, 뭐 네트에 구멍은 안 났는지, 코트가 뭐 청소는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국내 대회에서는 비디오 판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또 올바른 위치에 잘 설치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정시가 딱 되면은 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땠습니까? 깔끔한가요? 보통 국내 대회는 그 단체전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전 일정에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8강 이전까지는 엄파이어 임무를 수행을 하고 4강전부터는 이제 엄파이어와 서비스 저지가 같이 한 코트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뭐 그 루틴은 아닌데 저는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심판대가 이 네트에 있을 때 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딱 네트를 보고 왼쪽 눈, 오른쪽 눈을 감아봤을 때 가운데 정렬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근데 제가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뭐 1번 코트에서 경기를 한다라고 배정돼 있으면은 1번 코트 점검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좌우 정렬이 안 맞아 있으면은 이 의자를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정말 그것도 못 움직일 상황이면은 인터벌 때 잠깐 내려와서 가운데를 맞출 정도로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김현엽 심판이 잘 맞춰놓은 심판대에 제가 올라가서 저는 이제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심판들 교육할 때 하는 얘기인데, 심판들은 눈 깜빡이는 거하고 숨 쉬는 거 빼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앉자마자 웜업 시간을 눌러야 되고요. 이제 왼쪽 사이드가 누군지, 오른쪽 사이드가 누군지, 서버가 누군지, 리시버가 누군지 이게 결정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스코어링 디바이스에 세팅을 하고 현재 스코어 시트에도 그 부분을 적어주고, 웜업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저희가 준비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러브홀 플레이와 함께 경기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콕 집어 말하자면 나가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실험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식 규정이 아니라 이 기간까지 한번 이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하는 실험 규정이었다가
지난 4월 24일부터 정식 규정으로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핀 서브는 영구히 금지된 기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셔틀의 비행에 스핀이 있어서 불규칙하게 비행을 하면은 그게 스핀 서브가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선수나 지도자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명확히 아니고요. 치는 순간에 베이스를 우선적으로 라켓으로 쳤다면은 이렇게 깎아서 치든 뭐 옆으로 비껴서 치든 베이스를 우선적으로 쳤다라고 하면은 불규칙하게 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폴트가 아닙니다. 이제 릴리즈하는 순간에 놓는 순간에 셔틀에 임의적으로 손으로 스핀을 줘서 회전을 먹인 셔틀을 이 타구함으로 인해서 불규칙한 비행이 폴트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깎아서 선수들이 이렇게 깎아서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서비스도. 이제 거기에서 생기는 뭐 스핀이라든지 불규칙한 비행은 전혀 이 규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실수로 했다던 전성기 때 잘했었어요. 그죠? 아, 그 저는 기술로 한게 손 아니라 돌려서 그런 거예요. 그건 잘못 맞은 거예요. 폴트가 그래요? 저 그거 실험 규정이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험 규정을 하고 있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회가 하고 있는데 규정이 바뀌었다 하면은 바뀐 날로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규정에 언제부터 이건 적용되는 규정이다라는 게 그 버전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딱 그 명시된 날짜로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스핀 서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복장에 대한 광고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대회 요강이라는 게 다 나가기 때문에 세계연맹 규정과 다른 부분이 이미 등록이 돼 있다라면 대회 요강을 따라가는 거고 공지가 안 돼 있는 사항인데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 규정에 뭐 따라간다든지 그건 아마 뭐 운영부에서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당장 뭐 심각한 뭐 경기의 뭐 운영 방식을 바꿀 정도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대회까지는 뭐 기존 거대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은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인데 국제 대회에서는 다 지금 디바이스를 놓고 하는 1.15m 고정 높이제가 시행이 되는데 국내 대회에서는 4강 이전까지는 예정 규정, 대체 서비스 규정이라고 하는 예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라켓 헤드 규정, 그 서버가 셔틀을 치는 순간에 라켓 헤드와 샤프트는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1.15m 고정 높이제가 적용이 되면은 셔틀 전체 높이가 1.15m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어떻게 타구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구를 하든 이렇게 타구를 하든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쪼그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도 폴트가 아닌데 저 장비가 있을 때는 샤프트와 헤드가 올라오더라도 밑에서 치면 괜찮다. 네. 라인 아래에서 치면은 올라오더라도 괜찮다. 그런데 이 대체 규정이 적용이 되면은 치는 순간에 헤드와 샤프트가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폴트가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수평도 안 된다는 거죠. 수평도 아래를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헤드와 샤프트는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서비스 폴트가 불리워지면은 뭐 어떤 게 높냐라고 물어보는 선수들이 있는데 네, 라켓이 높아요, 셔틀이 높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선수 많습니다. 높지 않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가 높냐고 물어보는 선수들이 있는데 저희는 치는 순간에 라켓 방향을 제외하고는 셔틀의 높이입니다. 그걸 모르고 여기서 조금만 손하고 헤드가 겹쳐서 라켓이 높은 건지 셔틀이 높은 건지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전혀 요즘은 상관이 없고 하향 방향이면 되고 셔틀의 전체가 내 허리 아래면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허리라 함은 가상의 선이에요. 이제 마지막 갈비뼈라고 하는데 마지막 갈비뼈를 가상의 선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가상의 갈비뼈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볼 때 선수들이 차렷 자세를 했을 때 팔꿈치 높이 정도 이렇게 딱 대보시면은 지금 다 보시면서 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다 대고 계실 텐데 팔꿈치를 딱 대보면은 그게 팔꿈치 높이가 거의 마지막 갈비뼈 정도 높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선수들 섰을 때 팔꿈치 정도 높이를 보고 그거를 가상의 선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높이를 저게 저 선수의 허리 라인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분명히 그런 게 네, 있습니다. 그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선수들한테 야, 이거 옷 들어보세요 해서 갈비뼈 어디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디바이스가 없을 때에는 키 큰 선수들이 서비스에서 유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인 높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허리의 높이는 볼 수 없지만 선수들이
준비 자세에서 준비할 때부터 이 허리 아래인데 이 팔의 손의 위치가 어깨와 거의 수평할 정도로 이렇게 높게 넣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선수가 강하게 롱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깜짝 놀라서 폴트콜이 나올 때도 너무 높아서 확연하게 높을 때도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실제로 또 이게 라켓 헤드가 올라가는 서비스를 했을 때 구질이 굉장히 드라이브성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그런 서브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서브는 굉장히 주의해서 보는 편입니다. 이거 뭐 동호인 활동을 하는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동호인 서비스는 거의 뭐 90% 이상 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뭐 근데 일일이 뭐 다 폴트 콜하면 경기도 진행이 안 될 뿐더러 동호인 대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냐? 콜하는 막 이러는 계시고 거예요. 저한테 분이 막 계시고 따지시는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서비스, 원활하게 경기 시작을 위한 서비스로 경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너무 상대가 전위로 붙어서 내가 뒤로 한번 보내겠다 해서 롱서비를 넣는다, 그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로 어떻게 점수를 한번 내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 좀 약간 동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택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대찬. 아무래도 경기가 좀 스피디하고 박진감 있는 경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또 11.5 게임도 해봤는데 하위 랭커들이 상위 랭커들 뭐 잡는 NBA 업셋이라고 하잖아요. 업셋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또 3대0 경기가 또 많이 나오잖아요. 5 게임에서 3대 0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셋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비등비등해지는 경기는 좀 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점수가 줄어들수록 이제 그죠. 그런 뭐 체력 소모에 대한 부담도 적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좀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3, 4점 차이가 15점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나요. 또 잘못 잡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2년 전, 3년 전이었나요? 리그를 할 때 결정리가 15점 파이널 게임 가면은 연장 없는 11점 게임을 해봤는데 굉장히 박진감 있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더플레이에서도 경기 컨텐츠 할 때 항상 15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때도 굉장히 좀 스피디하게 경기도 진행되고 선수들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트게이조 분들 나오셨을 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경기력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선수 못지않은 정말 스트로크와 파워와 체력은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더라고요. 그냥 끝나고 바로 준비, 끝나면 바로 준비, 뭐 뜨면 무조건 공격. 바로 준비하다. 네. 딱 내 스타일인데 네. 지연 없는. 고성환 씨였나 박명진 씨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은 준자강 나가서 우승하고 A조 나가서 우승하고. 한 대회에서 그렇게 두 개 조를 뛸 수가 있나요? 네, 뛸 수가 있어요. 홈복. 남복 준자강의 A조, 혼복 준자강, 혼복 A조. 근데 그 남자 동호인 선수가 혼복을 뛰어서 우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네. 여자가 이호정 정도 되는 거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는 선수들이 한 번 정도 스프레이 요청이 가능했고 최대 5분까지 치료 시간이 허용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이나 올해 초부터 이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심판분들의 입장에서 이 새로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규정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스프레이 규정이 변경된 건 일단 맞고 최대 5분은 없습니다. 배드민턴에서는 뭐 메디컬 타임이라는 게 것 따로 자체가 없습니다. 일단 없고 네. 배드민턴에서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를 몇 초 안에 넣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듯이 부상이 발생했을 때 뭐 얼마까지 메디컬 타임이 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스프레이는 예전에 경기 중에 각 선수당 한 번씩 쓸 수 있었어요. 인터벌 제외하고. 인터벌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규정이 변경이 돼서 경기를 중단하고는 못 뿌려요. 이제 되게 오래 BWF도 이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 준비를 해온 게 스프레이 뿌려도 그 시간 얼마 소요됐는지까지 다 재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BWF에서 그 데이터를 계속 모아온 거였어요. 스프레이를 써서 경기가 얼마나 지연되는지 한번 보자. 계속 데이터 누적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시간이 크고 실제로 또 스프레이 뿌렸을 때 이게 뭐 효과가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경기를 중단해서 스프레이는 뿌릴 수 없게
완전히 변경됐어요. 이제 지금 15점 3게임 테스트 하는 것과 같은 이제 맥락이에요.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관중과 시청자들을 위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변경된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게 밸런스 조절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네네. 자기한테. 그 길이에 대한 규정은 다 있거든요. 그 총 길이가 680mm를 넘으면 안 된다. 뭐 너비는 얼마가 넘으면 안 너비는 된다. 정해져 있고, 330. 예, 그리고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있어요. 스트링은 평평하고 이제 규칙적으로 짜집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지. 스트링이 뭐 좀 두껍다, 두꺼운 거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선수가 자기한테 밸런스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뭐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든지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벗어나거나 길이를 벗어나게 크게 뭐 뭐, 부착을 네. 한다든지 그런 건 안 그게 되는데 아니라면 밸런스 조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선수는 보면 손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뒷부분을 굉장히 두껍게 뽕을 만드는 선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네, 그런 건 전혀 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빼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장갑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거 없으니까 가능한 거죠. 모자 쓰지 말라 없으니까 가능한 거고. 긴 바지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없거든요. 배드민턴에 적합한 배드민턴에 적합한 복장이면 됩니다. 근데 레깅스는 아니에요. 레깅스는 적합한 배드민턴 복장이 아니에요. 복장. 네네. 셔틀을 조작하거나 좀 이물질을 묻히는 거는 비행의 스피드나 속도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셔틀을 교환을 하면은 심판은 유심히 셔틀 몇 개 썼는지 체크도 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갈 때 유심히 봅니다. 입김만 불어도 하지 말라고 해요. 입김도 못 보여요. 교체하라고 합니다. 입김만 불어도. 비행에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속도나 비행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왜냐면은 아침에 셔틀 테스트해서 이 경기장 여건에 적합한 셔틀을 골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셔틀을 뭐 그냥 있는 그대로 튜브에서 뺀 그대로 써야 되지. 그냥 셔틀이 약간 손상됐으면 잠깐만 보시겠어요? 약간 셔틀이 약간 이렇게 펴는 정도? 가볍게 요 정도만 가능하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동호인들이 하시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공인들 셔틀 교환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거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입김도 못 보는데 예. 제가 실제로 셔틀 교환할게요 해서 하라고 했는데 딱 했는데 제 옆에서 이거를 한 가닥 이거를 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너무 그래갖고 이름 부르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카드를 줬죠 이렇게. 근데 그 선수가 자기 선수 생활에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선수 생활에 카드를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실 이 국내에서 전임 심판제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합 나온 팀의 지도자들이 지도자분들. 심판을 보고 하던 그럴 때니까 셔틀 교환했으면 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던 거죠 막. 그래도 제재가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지금은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실업팀에서 지도자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면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신설되는 규정이 있다든지 재미있는 경기 콘텐츠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on my right, 김재현 and 이선진, 요넥스. And on my left, 진용 and 이상민, 요넥스. 진용 to serve to 김재현. 원더 플레이.